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팥을 먹고 암에 걸리고 침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겨울이 오면 동짓날 팥죽이 떠오르고 날이 추워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좋아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팥은 혈관 건강과 심장, 당뇨에도 좋아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팥에는 포타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나트륨의 작용을 상쇄시키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팥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환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개선해주며 나아가 암세포까지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팥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보약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 3가지,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보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팥죽을 끓일 때 설탕을 솔솔 뿌려 달달하게 먹는데요.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의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정제된 흰색 설탕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돼서 이것은 만성염증과 암, 치매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팥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붉은색 팥을 끓이다 보면 거품이 올라오면서 붉은색 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하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적의 영양 성분이라고 하는 사포닌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비누가 없을 때 팥을 우려낸 물로 세안을 하고는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피부의 때와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간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미, 검버섯, 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백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팥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팥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팥을 먹을 때 달게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팥죽에 흰색 설탕 대신 흑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주시고 또한 설탕 대신 소금을 뿌려 드시면 팥의 고유한 단맛을 끌어올려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팥을 끓일 때 소다를 넣어 익히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데요. 팥은 단단해서 부드럽게 먹으려면 타 곡식들보다 오래 삶아야 합니다. 여기서 익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소다를 넣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팥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이 모두 파괴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다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음식이 팥과 궁합이 맞을까요?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찹쌀입니다. 팥과 찹쌀떡의 조합은 맛의 면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달콤한 팥과 찹쌀떡의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상상 이상의 깊은 맛을 선사하는데요. 하지만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 성분 또한 뛰어나서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입니다. 팥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인,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며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또한 팥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아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일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찹쌀을 함께 섭취하면 팥의 이뇨작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찹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요. 피부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B1, B2, 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시키고 피부를 환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팥과 찹쌀은 각기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팥은 체내 노폐물 제거와 신장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찹쌀은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팥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팥을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팥 100g당 칼륨 함량은 1263mg으로 이는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이 되는 수치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칼륨은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몸속에서 칼륨이 축적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칼륨이 과도하게 몸에 축적되면 심장장애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팥이나 다른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장 질환 환자 중 고칼륨혈증, 고인산혈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과 함께 식품을 통한 칼륨이나 인 섭취에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호박입니다. 팥은 물을 빠지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몸속의 부종이나 노폐물의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팥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호박이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이지만 팥과 호박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호박은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팥은 비타민 B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팥과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가 보완돼서 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억력 개선과 뇌 건강에 좋아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잘 소화되게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팥의 비타민 B가 피로회복과 심신 안정에 최고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 섭취하면 좋은 점이 많기에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팥과 호박을 함께 넣어 만든 팥 호박죽입니다.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혈관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팥에는 세포섬유에 둘러싸인 녹말이 있어서 소화 요소가 잘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팥을 삶아도 풀처럼 끈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한 번에 팥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밀가루 면이 들어간 팥 칼국수 같은 음식은 밀가루에 대한 소화 부담까지 더해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팥을 먹고 나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겠고요. 팥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성질 때문에 속이 냉한 분들이 팥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팥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팥의 차가운 성질이 열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배가 아프거나 소화기관이 경직되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생강입니다. 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소화를 돕고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소화를 촉진시키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생강은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팥과 생강을 적절히 조합해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팥죽에 조금의 생강을 넣어 먹으면 팥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고 생강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소화를 돕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은 찌고 난 후에 말리면 효과가 10배나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린 생강을 팥과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수족냉증을 싹 해결하고 팥의 과도한 이뇨작용을 막아 소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최고의 항암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팥을 물로 마시면 붓기 완화와 더불어 체지방을 분해시키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팥을 깨끗하게 씻은 후 6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냄비에 불린 팥을 넣어준 후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끓여준 후 찬물은 버립니다. 그 다음 냄비에 다시 물과 팥을 넣어 약한 불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붉은 빛으로 우러나오면 팥물 만들기 완성입니다. 완성된 팥물은 매일 2잔씩 마시면 다이어트, 피부 미용, 탈모 예방, 당뇨 예방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팥물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이 활발해져 만성탈수가 유발될 수 있으니 하루 2잔 정도 꼭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팥에는 영양이 풍부해 벌레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보관하기 전에 신문지 위에 팥을 깔아두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바짝 말려준 후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불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기 번거로울 때는 한꺼번에 팥을 불린 다음 삶아두고 필요한 양만큼 포장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